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또 봐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딥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신 분들에게는 좀 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저희 회원님들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세계 금융 엘리트들의 목적,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전 세계의 경제, 쉽게 말하면 돈을 움켜잡고 있는 그런 그룹들을 말합니다. 그런 그룹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그룹들의 최정상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가문, 그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입니다. 이 두 가문에 의하여서 이 세계는 어떤 금융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가 재편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참 믿을 수 없는, 또 믿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이들은 뒤에서 전부 조종하고 그리고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근을 주기도 하고 채찍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마음대로 손에 갖고 지금 이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길래 이렇게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느냐? 로스차일드와 록펠러, 그들이 무엇이길래 이 세계를 움직일 만큼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언뜻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면은 이건 뭐 거짓말처럼 들리고 음모론처럼 들리고, 그리고 아예 음모론으로 취급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의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서는 도저히 상식선에서도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어떤 힘을 갖고 있길래, 그리고 그 두 가문이 세계를 갖다 그렇게 좌지락 우지락 할 수가 있겠느냐. 정말 이건 믿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들이 그만한 어떤 세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이유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금융 엘리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를 정복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표면은 아주 좋은 슬로건을 내겁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는 과시를 하죠. 내어놓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이면에서는 무서우리만큼, 이거는 무섭다라는 표현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치가 떨릴 만큼요. 그들은 더러운 짓거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자기들의 세상으로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면서, 아직까지 이제 여기에 대하여서 전혀 수긍이 안 되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혹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 30년 넘어가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나고, 또 제가 그때까지 유튜브를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또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때쯤 가게 되면은 대부분 모든 일들이 결정나지 않겠나. 늦더라도 2035년 이 정도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 제가 보고
아마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혹 이제 제가 올렸던 이 많은 영상들이 저의 잘못되어진 성경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틀린 것이 이제 결국은 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정말 업무론적으로 그렇게 갔다면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깨끗하게 저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정말 석고대죄하고 그렇게 이제 영상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믿음의 정진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어떤 그 금융 엘리트들이 세계 정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추잡한 그런 어떤 일들, 무서운 어떤 일들, 참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이 반신반의 정도도 괜찮습니다. 아예 무조건 묵살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전혀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면은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 금융 엘리트들, 이제 세계 금융 엘리트 하면은 뭐 대충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세계 1위가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베이 이렇게 하면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 다음에 또 뭐 누굴까 생각하면서 또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MS 창시했던 그 빌 게이츠라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페이스북에 저거 뭐 회사면서 마크 저커버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들 외에도 지금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지만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또 중동 쪽에 이런 또 중국 쪽에도 세계 지금 이 6위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중국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사실은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그 다음에 그 록펠러 가문에 비하면은 그들의 재산은 그들의 끈값밖에 안 됩니다. 끈값밖에.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가부들은 결국은 이들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하여서 그들이 사실 움직여가고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면 더 믿기가 어렵죠.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로스차일드와 록펠러 가문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길래 그들이 그렇게 하냐. 이미 로스차일드와 록펠러는요, 경제의 대가들이고 돈을 모으고 돈으로 인하여서 쉽게 말하면 화폐입니다. 화폐로 인하여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도 이 환전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은행 쪽으로 진출을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화폐를 모으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치고 뭐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기에게 뭐 대통령이고도 안 줘도 된다. 자기에게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화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달라 이거예요. 이게 로스차일드가 한 말입니다. 그런 권한만 주면 된다 이거 자기는. 왜냐하면은 그것이 있으면은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아갖고 이 부를 축적을 하는데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혹은 또 거짓 정보를 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을 했고, 록펠러 또한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록펠러가 일어서는 데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록펠러를 밀어갖고 미국의 석유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통하여 전 미국의 어떤 경제를 이들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경제가 움직여지면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다 움켜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 로스차일드와 록펠러 가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는 알 수는 없는데 일설에 의하면 전 세계 돈, 화폐의
70% 이상을 이들이 갖고 있다 그럽니다. 이건 상상이 안 되죠. 전 세계에 지금 화폐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화폐의 한 70%를 이들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안 믿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진짜인가 싶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를 하신 분들은요. 그렇다면은 이들은 화폐를 갖고 전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어떤 그 잘못되어진 계획이나 이 전략들 그리고 세계를 그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하여 저항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지도새도 모르게 다 사라졌습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거의 다 암살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어떤 잘못되어진 그런 이 록펠러라든가 아니면 로스차일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화폐 정책에 대하여 반기를 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들은 FRB, 즉 미국 연방은행이죠. FRB의 그 횡포에 대하여서 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FRB 이걸 갖다가 국가 소유로 그렇게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대통령 4명이 있는데 그 4명 다 암살당했습니다. 4명 다 암살당했어요. 여러분들 대번에 생각나신 분이 있죠?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29대 대통령 우런 하딩, 그 다음에 35대 대통령 JFK라 그러죠. 존 F 케네디. 이 사람들이 다 그들의 잘못을 막고 특히 미국의 연방은행을 국가로 그렇게 이제 귀속시키려고 하다가 다 총에 맞아 그렇게 암살당했습니다. 무섭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익에 방해되고 자기들의 계획에 방해되는 사람들,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그들은 처단을 해버립니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들의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안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 하면은 세계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네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연방은행의 그 통화권을 결국은 이제 국가로 귀속시키려고 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면, FRB가 국가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인 소유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국가로 그렇게 넣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달러가 아니고 자국의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발행하는데 연방준비은행이 이게 개인 겁니다. FRB가. 개인 거예요. 1913년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개인 것이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려갖고 이제는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FRB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계가 웃고 울고 희비가 끌리잖아요. FRB가 들었다 나왔다 달러를 많이 발행해서 유동성을 확 풀었다가 이 말 안 듣네 해서 달러 확 걷어 들여버리면은 우리나라처럼 IMF 맞고 더 심하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 올스톱 되어버리고 경제 파탄 다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라 망합니다. 이런 어떤 거대한 힘을 FRB가 쥐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달러 발행을 FRB에서 합니다. 그 개인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개인이 달러를 자기가 발행하고 싶은 대로 발행을 하고 발행하기 싫으면 또 간두고 하는 이런 일들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요, FRB 돈을 빌려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소득이 아니고 이자를 전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막 비서로 지금 지탱하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FRB가 누구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로 록펠러라고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전면전에는 록펠러라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러나 실제적인 소유주는 로스차일드입니다. 로스차일드가 다 그 실제적인 그런 소유주고 또 그 전면에서 록펠러가 그 가문이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을 그렇게 FRB를 그렇게 마음껏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민들의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 소득세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정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득세가 전부 다 FRB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하여서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파헤쳐서 이것을 바르게 이제 잡아야겠다라고 나선 대통령이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이 그렇게 하려고 나섰는데, 아이고, 뭐, 레이건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암살 당할 뻔 안 했습니까? 총을 갖다가 내 방에나 맞아가 죽는 목숨 살아났습니다. 어째 수술을 해갖고 살아났는데, 그 뒤로부터는 납작 엎드렸죠. 엎드려갖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참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 현재 그 영국의 근거지를 두고 있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의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뭐 유럽의 금융권은 전부 다 이들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의 대부인 존 디 록펠러, 데이빗 록펠러죠. 이 사람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도와갖고 그가 일어서도록 만들었고, 현재 이 록펠러가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갖고 있는 돈, 록펠러 가문이 갖고 있는 돈, 사실은 실제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록펠러 가문은 어느 정도 또 수치가 맞아지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짐작밖에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들 나름대로의 철칙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철칙대로 딱 하기 때문에 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어 갖고 짐작밖에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짐작하기를 사람들이 록펠러 가문의 재산 한 2경, 미경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이 동그라미가 안 헤아리집니다. 2경이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6경,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경과 2경, 그럼 8경이죠. 이 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1억, 10억, 그 다음에 10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1조, 그 다음에 10조, 100조, 1000조, 1경, 이래 나온다. 굉장히, 그렇게 많은 어떤, 재산을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몇 개나 치신지 제가 지금 방금 하면서도, 계산을 하면서도 전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전혀 머리로 상상이 안 됩니다. 조만 해도 우리는 뭐 아무 정신이 없는데, 지금 경이 되니까요. 나중에 제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전 세계의 어떤 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 내용 보면 참 겁납니다. 이 세계가 움직여 돌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겁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 안 하려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을 움직이는 리아라는 영국 왕립연구소가 있습니다. 리아. 그 다음에 또 미국을 실제적으로 또 움직이는 외교협의회죠. 세력이 바로 또 CFR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CFR이라든가 영국의 리아, 이 모두가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에 의해서 다 움직이지는 단체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거의 대부분이 CFR 회원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회원이 있죠. 거기에 록펠러 가문은 연구 회원입니다. CFR 멤버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야, 아니면 또
꼭 CFR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협조되는 사람, 이 라이아, 이들은 미국의 정치에 고위직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이런 어떤 리아라든가 CF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어떤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자료들도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딥스를 연구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겠습니다만은 리아와 CFR은요, 딥스의 핵심 조직들입니다. 핵심 조직이 리아의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CFR의 의장은 이제 바뀌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누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모든 정치 현안들이 다 이루어지죠. 미국 내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결국은 이 딥스의 어떤 그러한 조직들인데 원래 미국을 건립을 했던 워싱턴 있잖아요. 워싱턴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프리메이슨이거나 다 CFR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스차일드라든가 아니면 또 록펠러 같은 이런 가문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막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들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화폐라는 이게 그렇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물질.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또 이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 성경이 너무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면은 신앙이고 뭐고 돈 앞에 다 굴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재물을 사랑하면은 천국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좋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너무 진리다 하는 생각 당연하죠. 여기 록펠러가하고 로스차일드가는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록펠러가는 자기들의 일을 딱 전면적으로 드러내놓고 일을 다 하지만은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부 다 비밀리에 합니다. 베일에 가려지는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이들이 만든 빌드버그 그룹이라든가 아니면은 삼각위원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거, 다보스 포럼 같은 거,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는 겁니다. 그들은 뒤에 있는 거예요. 딱 뒤에서 이런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서 그 조직들이 전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록펠러 가문 말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하여 너무 부풀어 잡고 이야기를 한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로스차일드와 관계가 돼가 있으면은 음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들의 원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3원칙 아래 일을 합니다. 3원칙 안에. 첫째 원칙은 자산 있죠, 자산. 그들의 자산을 가족 내부에서만 움직이고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하는 이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들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가족끼리 결혼해요. 근친끼리 결혼을 시킵니다. 혈연 가족을 혈연끼리 다 결혼을 시킵니다. 근 반 이상 그렇게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야 자산이 지켜지니까. 그다음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절대 자산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을 외부에 공개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6경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왜
세상에 안 알려지느냐 하면은 이들은요,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의 이름을 걸고 표면에 나타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철칙을 딱 지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안 가지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들은 일을 전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름 없이, 로스차일드라는 이름 없이 다른 이름으로 일을 다 합니다. 보십시오. 세계 부자들의 명단, 최고 갑부 명단이 1위부터 보통 한 10위까지, 한 20위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46인가 그래요. 46인가 그렇고 1위부터 쭉 나온다고요.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로스차일드 가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마크 저커버그 록펠러 손자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로스차일드 안 나옵니다. 아예 이름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베일에 쌓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록펠러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록펠러 가문하고 좀 다르게 움직여요. 다르게 움직이지만은 그들 간에는 서로 다 연결하죠. 연결을 해갖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목표는 똑같습니다. 록펠러도 유대교고 유태계거든요.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도 유태계입니다.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세계 자본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유대 자본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대 자본이 들어가서 이 자본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그 많은 중동 쪽에서 손을 못 대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지 아니해도 지금 그들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그들이 다 움직이고 있고, 경제를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의 정치를 그들이 다 움직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손을 못 댑니다. 유대계 쪽에 그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 자본입니까? 사실은 그 나라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돈입니다. 이런 그 로스차일드와 이 록펠러가 이제 결국은 뒤에서 다 조정을 해서 세계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그래 땅을 기증을 해서 세운 빌딩이 유엔 빌딩 아닙니까? 유엔 빌딩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록펠러가 그냥 줬어요. 그러면서 유엔의 일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유엔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국제연합, 세계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딱 그 단어 안에 답이 있잖아요. 세계를 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딱 전초 기지로 세운 것이 유엔이라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것을 기증을 했고, 그 유엔 산하 밑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록펠러라든가 로스차일드가 원하는 그런 어떤 세계를 그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금융 엘리트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나 로스차일드 밑에 이제 세계의 갑부들이 이제 명단에 나오죠. 1위가 지금 일론 머스크죠. 올해 탈환을 했습니다. 2위가 제프 베이조스지요. 그 다음에 3위가 빌 게이츠지요. 4위가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46위가 삼성 이재용이에요. 삼성 자산이 200조 정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자산이 많아지고 약 한 1200조 정도, 이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들의 자산들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든지, 베이조스라든지, 그 다음에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저커버그, 이 개인들의 자산은요. 그런 어떤 그 록펠러 가문, 아니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떤 자산에 비교하면요. 껌값밖에 안 됩니다. 껌값밖에. 그만큼 적다는 말이죠.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어떤 돈이지만은 그들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어떤 금융 엘리트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드디어 이제 2021년도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무엇을 이용을 했습니까? WEF, 세계 경제인 포럼, 즉 다보스 포럼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을 이들이 만들어 갖고 세계 경제인 연합회라 그래 갖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뭡니까?
마이크가 되게 한 겁니다. 거기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라우스 슈밥, 세계적인 학자죠.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이 결국은 프리메이슨이면서 그들의 일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들은 이런 어떤 사람들을 이용을 해갖고 이런 조직을 이용을 해서 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미리 사람들을 뭐 시켜 나가느냐 하면은 세뇌시켜 나갑니다. 세뇌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에 자연스럽게 협조가 되어지도록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리셋을 위하여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나서 이들은 결국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금융 엘리트들의 밑에서 이제 완전히 감시 통제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것인데, 록펠러 가문에 여러 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니콜라스 록펠러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록펠러가 자신의 친구인 그 영화 감독이었던 아론 루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겠는데,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로 칩을 이식하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론 루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칩만 딱 꺼버리면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아론 루스가 기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미 인간들에게 칩을 이식하기 위한 모든 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이식을 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기술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이식을 시킬 것이냐 하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질 경제 혼란도 그렇고, 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2025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어떤 칩의 세계 혹은 짐승의 표가 좀 그 윤곽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 이들의 최종 목적은 이 세계를 갖다가 이제 하나로 만드는 그것인데, 이 원형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하면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갖고 왔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갖고 왔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하여 1776년 5월 1일 날에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를 통하여서 하나의 빛의 조직을 만듭니다. 그 조직이 광명회입니다. 광명회. 광명회보다도 여러분들은 일루미나티에 더 익숙하죠. 그게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래서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아주 총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용을 하는데 로스차일드 쪽에서 가문에서 이 일루미나티 창설에 적극 지원했고, 일루미나티가 일어서도록 만들었던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루미나티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프리메이슨으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프리메이슨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같은 길을 가는, 같은 목적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하면은 하나의 어떤 사교단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물론 사교단체로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목표는 이런 사교단체 다 하더라도 그들의 세력을 계속 만들어서 결국은 세계를 단일화 시켜가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적이고, 금융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아주 상위 계층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밑에 다른 사람들을 다 노예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한 이런 어떤 계획을 이들이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면에는 절대 그런 식으로 내색을 안 합니다. 전면에는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고 달콤한 그런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들은 아주 무서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이 이제 세계를 단일화시켜 나가는 일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에 프리메이슨 대회가 있었는데 이런 일 예전에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딥스테이트들의 활동을 여러분들은 방범하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음지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양지에 나와서 어떤 그림자 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정부로서 이들은 이제 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씩 이들은 이제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사실 이들의 정체는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뭐 일루미나티다, 프리메이스 이런 소리 안 해도 이들의 사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방송이나 언론이나 심지어는 어린애들에게까지 이런 어떤 그 애들 모르죠. 그게 무슨 사인인가 다 보내면서 뭘 시키고 있습니까?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보여주고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친숙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제 세계를 왜 단일화 하려고 하냐면은 결국은 하나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인 세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일정의 인구만 남겨두고 전부 다 인구를 제거하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 감축론인데, 그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조지아 스톤에서는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마 한 20억 정도, 보통 이런 선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외에 필요 없는 그런 인간들은 다 청소해버린다 하는 이런 무서운 업무들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뭐 그런 일들이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시행보다도 그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대로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뭘 진행하려고 해도 그렇게 그들이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될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뭔가 모르게 그들 간의 마찰도 생기고, 그리고 많은 반대론자들에 의하여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요 계속 밀어붙여요. 왜냐하면 이들의 아젠다가 한 2030년 정도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안에는 이런 이들의 계획을 달성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가 정신이 없는데 또 무슨 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걸 들고 나와갖고 또 뭐 세계를 다시 이제 완전히 리셋 시켜서 다시 하자. 그래서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혹은 또 경제로 피폐해지고 막 또 환경으로 세상이 엉망이 돼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가다듬고 세계를 리셋 한번 해 나가보자. 얼마나 멋지고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그 모습만 보고 속이기 쉽단 말입니다. 속이기 쉬워요. 이런 이들의 업무에 사실은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보편소득, 그다음에 보편임금제.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이게 다 지금 그런 말을 던져서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세뇌입니다. 세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먹고 못 사는 사람, 먹을 게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보편임금 준다. 기본임금 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 세계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이제 중산층이라든가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또 반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그 반대와 또 찬성과 그리고 또 중립 있죠. 그리고 정반합 같은 이런 어떤 형태로 돌아가다가 결국은 보편임금제로 딱 자리를 잡아 버리게 되어지면서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에 이런 어떤 그 딥스라든가 뒤에 이제 그 로스차일드나 그 록펠러 같은 이 금융 엘리트들이 이제 원하는 것, 이런 글로벌리스트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들만의 어떤 세계 구성 속에는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어떻게 되면 공산주의적인 어떤 방식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화 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밋을 딱 보게 되어지면 최고의 이제 엘리트들이 들어있고 맨 밑에는 슬레이브라 그래갖고요, 완전히 노예들이 딱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그런 그들의 계급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하면서 결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보편 임금, 자꾸 보편 소득 알리는 것이 지금 우리 귀에 자꾸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어린 애들에게도 이제 다 들어가면서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부인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 해도요. 결국은 우리는 그들이 운영하는 그 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움직이는 대로 끌려간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 스탠다드는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들의 계획이 많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싸워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위험하고 그리고 배도에 너무 빠져 있고 하는 이것이 요 근래에 일어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를 꼭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 종교들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그들이 타겟으로 노린 것이 교회거든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오래전부터 이들은 안에 가라지를 다 뿌려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첩들을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니 이거 굉장히 신실하고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한 요직에 다 앉아버려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신학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요직에 다 앉아갖고 이제 교회도 그들이 뿌려놓은 그러한 어떤 이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설교라든가 말씀을 들어볼 때는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할 정도의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이거 진짜 구분을 못합니다. 지금 독이든 그런 음식을 주는지 아니면은 그냥 좋은 양식을 주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안 그래요. 도마도 2개 딱 갖다 놓고 GMO 식품하고 자연산하고 구분해봐라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이 GMO 식품이 부지기수로 나와 있는데 딱 갖다 놓고 어느 것이 GMO인가 찾아보라면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구분 못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지들 결국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를 뿌려놓았다고. 원수가 와서 뿌려놓았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교회에 그걸 다 뿌려놨어요. 그래갖고 이미 유럽 지역 교회는 다 무너졌죠. 미국 교회 무너져 가고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무너집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침투해 있는 그런 어떤 이들이 심어놓은 간첩들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갖고 또 그들이 또 이상하게 그 움직이는 교회들이 전부 다 대형 교회들입니다. 하기사 뭐 이런 조그만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봤자 효과를 못 얻으니까 대형 교회를 다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다 장악을 해갖고 그래서 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 우리 기독교의 원형을 찌그러뜨리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원형이 바뀐 줄 모르죠. 모르고 그냥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또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줄만 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고 쭉 가다 보면은 이게 찌그러진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또 보니까 이제는 비본질이 본질인 것 같아요. 본질이 사실은 교회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본질이 죽어버리고 비본질이 살아나면서 비본질이 본질처럼 그렇게 이제 교회가 바뀌어지면서 그것을 이제 당연하게 정당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그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한 이런 거 생각을 해봤습니까? 상상 못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고발해서도 안 되고 고소할 수 없잖아요. 특별한 일이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뭐 부모님이 뭐 위적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거 같으면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떻게 뭐 이제 그 문제를 알릴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조그만 문제를 갖고 부모를 고소하고 요즘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얻어맞으면요 아빠 내가 그렇게 자꾸 때리면 경찰서 고소할 거야 이러합니다. 자식이 지금 학교 선생님이 자녀 애들을 가르쳐 훈계를 하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비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뭔가 모르게 그걸 하잖아요. 체벌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뭐라는 줄 압니까?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내 경찰에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학을 띱니다. 학을 띄어. 나중에 이제 교회도 그래 안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돼갖고 이제 목사님 이런 말하면 목사님 앞으로 이런 말씀하시면 경찰서 고소할 겁니다. 아니면 또 고발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되겠어요? 지금 뭐 교회 내에 간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간첩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라지들, 그러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간첩들을 말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도 많이 있죠. 포섭이 된 목사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거는 뭐 제쳐두고라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이런 걸 알리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조금 그 비판적이고 좀 거세지만은 뭐 그런 어떤 그 영상을 올리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좀 한번 보셔서 도움 얻으시면 됩니다. 제하고는 또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알리는데 지금 이런 어떤 세력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들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 그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실명은 공개만 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밑에서 성도들이요. 처음부터 그들의 사상을 가르친 거 아닙니다. 슬슬 끌고 가요. 조금씩 끌고 가요. 그럼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거기에 딱 이제 덫이 씌워져 있는 거라. 덫이 씌워져 있어갖고요. 절대 이제 그들의 말에 복종을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상의 미혹이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교회 내에도 하나님 없는 목사, 주님 없는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예수님 없는 그런 많은 자들이 교회에서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교회는 크지 않아도 조그만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 오히려 나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성도들에게 진짜 바르게 말씀 가르치고 시대에 대한 무장을 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지도해 가는 이거 정말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가 되게 커갖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온다면 저도 뭐 알았겠습니까? 저도 안 넘어갔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요. 이렇게 이제 이런 세계 정부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충견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 로스차일드나 록펠러라든가 이런 어떤 이 금융 엘리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눈에는 가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없앤다 하니까 싹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이들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아니고 조금씩 바뀌어요. 성경을 변개시키고 찬송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교회의 전통적인 바르게 해야 될 그런 어떤 성도들의 어떤 삶의 행위를 조금씩 바꿔나가요. 그런데 이 조금이 나중에 보니까요. 완전히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의 사고도 이미 딱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갖고 이제 바르게 설교를 하면은 바르게 받아들이지를 안 해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 그것을 이제 자기하고 좀 기분 나쁘지 않아? 안 맞잖아? 그러면
목사님에게 이제는 저항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강도사님 설교하는데 밑에서 이제 설교 듣던 모 집사님, 제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이제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밑에서 이제 집사님이 듣다가 좀 들으니까 좀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대번에 그자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강도사님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거 손가락질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서 막 혼내주려고 그러다가 겁이 나갖고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다행히 우리 강도사님이 지혜롭게 또 잘 그것을 갖다가 또 넘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겼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참 아이고 목회자 하는 이것도 참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로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이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정해진 진리가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거 뭐 전부 다 이게도 진리다 저기도 진리다 다 진리다 해서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도 헷갈리는데 뭐 성도들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금융 엘리트들 글로벌리스트들이 움직이는 행보를 보면요 뭔가 급해요. 분명히 급해요. 이 말은 그들의 아진다대로 어떤 시간 내에 못 맞출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급한데 어쩌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제게 또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제가 실수했으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조그만 실수 같은 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실수들은 또 이야기해 주면서 서로가 또 고쳐 나가고 하는데 혹시 구원에 대하여 어떤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갖고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손을 안 대면 안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곧 하나님께서 알릴 것 같아요. 곧 심판의 인이 떨어질 것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녀마시고 특히 조금 교회가 적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 힘일지 마시고 주신 양떼들을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한 준비를 잘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 정말 잘 깨달아서 분별하여 예수님의 재림 꼭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계수 목사였습니다.